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음, 저의 뭐 모교는 아니지만 어쩌면 저한테 오히려 모교보다도 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곳입니다. 여긴 전주대학교고요. 제가 뭐 전주대학교로 편입했냐고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제가 2000년 2월에 이제 졸업을 하고 2000년 3월인가 그때 보면 전주대학교 여기 평생교원에서 그 당시에 2000년 3월인가 그때 이제 평생교 6개월 저기 과정인 웹 디자인 과정을 제가 여기서 합니다. 당연히 그때는 이제 지금도 그지만 저기 국비로 그 모든 걸 다 했었고요. 어, 지금 많이 변했네요. 이런 게 없었는데. 좀 둘러보면서 갈까? 어차피 제 모교보다도 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쳤던 그 전주대학 6개월간 평생교육 과정 그 이수한 게 아마 오히려 제 인생에 큰 도움이 됐다고 해야 하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전환점이 됐다고 해야 하나 왜 그렇게 된 거는 제가 이제 차차 이렇게 한번 이게 둘러보면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옛날하고 많이 바뀌었네 이게 뭐지? 플라스틱 트리겸 이거 환경 같은 거구나. 동아리에서 하는 건가? 이런 또 요즘 좀 친환경적인 이런 게 좀 저거 하면 드림 빌레가 뭔 뜻이야? 저 영어가 짧아서 이쪽은 좀 옛날 이 건물은 그대로는 학생을 보는 옛날 시계탑 지금 현재 12시가 약간 넘었네요. 점심시간 시간이라서 학생들이 많이 보이네요. 오래간만에 오니까 또 색다르네. 예전에 없던 건물들도 많이 생기고 학교가 많이 확장이 된 것 같아요. 옛날에 여기가 이게 순환형이었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옛날 요 건물은 생각나 항상. 근데 지금은 정문이 따로 생겼는데 예전에는 항상 이쪽으로 해서 이제 제가 이제 출근해서 저기 등교하면 이쪽으로 이제 건물이 저 건물이거든요. 하얀색 예술관이라고 해서 원래 예술관이었나? 하여튼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항상 가다 보니까 저는 저기 전주대 학생회 그 당시 아니다 보니까 뭐 캠퍼스 여기저기는 안 가고 항상 요 근처에서만 그냥 저기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오후쯤에 거의 저녁 가까이 했었나? 아마 그 직장인들 때문에 저거였던 것 같은데 시간이 좀 오후 늦게였나? 내 기억으로는 그렇던데 오후 늦게인가? 하여튼 저거 이게 직장 다니던 사람들도 나중에 끝나고 바로 와서 들을 정도였으니까 아마 오후였어. 오후 늦게 거의 방과 시간 6시인가 7시인가 하여튼 하루에 한 3, 4시간 정도? 3시간, 4시간? 4시간인가? 그 정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요. 이제 그 당시 2000년도까지만 해도 웹 디자인이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뭐라 할까 이제 새로운 영역의 저기 신박한 요즘으로 따라 말하자면 신박한 직업 웹 디자인 웹마스터 웹 프로그래머 뭐 이렇게 해가지고 저기서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때마침 여기서 웹 디자인이라는 과정을 저기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한테 많이 도움이 됐는데 근데 이게 이게 저게 전공도 아니고 이걸 이수해서는 이게 뭐 이런 저기 그냥 평생고에서 6개월 과정 이런 거는 이수한 거는 이게 뭐 취업 시장에서는 그 당시에 인정을 안 해주잖아요. 저도 그거를 몰라서 그냥 일단 배워보자 해가지고 국가에서 해주고 무료고 하니까 일단 들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도
저기 그 선생님들이 교수진들이 뭐 저기 실제 경험도 있으신 분들이었고, 어, 실제 경험도 많이 저기 실전에서 많이 이렇게 경험도 하고 사업도 하시는 분도 계셨고, 그리고 진짜로 저기 웹 디자인 하신 분도 있었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이제 저기 과정을 경력이 좀 다채로운 교수님분들이 한 몇 분 하셨어요. 근데 프로그램을 가르친 분은 전주 저쪽에서 무슨 벤처타워에서 벤처 사장님이었고, 대표이셨고, 근데 벤처 대표니까 이제 이게 저건데, 하여튼 그 당시에는 굉장히 열악한 저기 그 회사였어요. 이제 거의. 그리고 또 저기 서울에서 웹 디자인을 경력이 꽤 된 분도 계셨고, 그리고 또 몇 분 남는 게 저기 몇 분 머리에 이게 스치는 분이 그 프로그램을 가르치는 분이 거의 서울에서 저기 뭐냐 웹 프로그래머로 있다가 저기 이제 창업을 하시고 이걸 창업을 하시고요. 그리고 원래 저기 여기 전주로 내려와서 여기서 창업을 하시고 그 당시에 설립자 소리 뭐 옛날 이게 있었나? 옛날 없었던 것 같은데 이게 생겼네. 하여튼 그 당시에 제가 좀 도움을 많이 받은 게 그 벤처 사장님이 이제 저기 오셔가지고 직접 가르쳐요. 이제 경력도 많이 되고 이분은 이제 제 프로그램 위주로 가르쳐요. 저기 어떤 웹 디자인 과정에서는 프로그램을 그렇게 심도 있게 가르치지 않는데 이분이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실전 그 자기 이제 경험 같은 걸 바탕으로 해서 많이 이게 저기 거의 저기 그때 제가 한번 그 업계에 대해서 약간 좀 이게 많은 조언을 들었다거나 좀 그랬어요. 그 두 번째로 영향을 받은 게 이제 저기 포토샵 같은 거 이제 그 저기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 같은 거를 가르치는 분이 계세요. 이제 저기 이제 그래픽 작업이죠. 이제 이게 이미지 작업. 그러면 웹 디자인은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같은 걸로 해서 이게 글이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쁘게 디자인해야 하기 때문에 그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에요. 웹 디자인이 뭐냐면 포토샵으로 이렇게 이쁘게 이렇게 저기 디자인을 하고 그거를 쪼개가지고 이제 HTML이라는 언어가 있던데 거기에 코딩에 맞게 이제 그거를 배열을 시키는 작업을 이제 웹 디자인이에요. 웹 디자인이 영역이 거기까지거든요. 나머지 이제 복잡한 이제 내용은 그 프로그래머들이 이제 그런 영역들이고, 그래서 저는 프로그램에서도 그때 저기 나름 그분이 이제 좀 깊게 많이 가르쳤어요. 원래 웹 디자인 과정은 그렇게 안 가르치는데 그때 오신 분이 이제 벤처기업 사장님 분이 그래도 이 정도는 아시는 게 좋다고 하면서 좀 프로그램에서도 많이 가르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웹 디자인 제가 훨씬 여성 교수님이었는데 이분은 이제 실전에서 서울에서 이제 웹 디자인 일을 하시다가 이제 어떻게 결혼하시고 전주로 내려와서 이제 하다가 이제 저기 이제 프리랜서로 이제 저기 웹 디자인을 하시면서 같이 여기서 이제 여기서 이제 같이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저희들은. 이제 제가 이 두 번째로 이분한테 이제 많은 도움을 받았고, 이제 세 번째로 교수님이 이분은 이제 저기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하고 저기 포토샵도 이분도 가르치고 저기 아까 그 웹 디자인 하신 분도 같이 가르쳤거든요. 근데 포토샵을 가르치는 영역이 완전히 틀려요. 웹 디자인의 그 포토샵의 저기 구현하는 기술과 이게 그냥 산업 디자이너나 저기 아니면 동영상 편집하는 사람들이 디자인하는 포토샵의 그 구상하는 그게 완전 틀려요. 그러니까 처음에 포토샵을 산업 디자인 하시는 교수님한테 배웠는데 이분이 그 웹 디자인에 대해서는 이게 잘 모르는 거예요. 이게 웹 디자인은 이게 틀리거든요. 포토샵 작업 자체가 코딩 자체가 코딩에 맞게 이거 디자인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산업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웹 디자인도 모르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일러스트하고 이제 다른 HTML 코딩을 가르치는 분이 이제 포토샵까지 같이 가르치게 됐어요. 이분한테는 이제 저기 산업 디자인적인 포토샵을 배우고 저기 여성 디자인 분 저기 디자인 교수님한테는 이게 뭐냐 저기 이제 실제 이제 실전에 이제 실제 써먹을 수 있는 실전에 쓸 수 있는 웹 디자이너로서 그 저기 포토샵의 그 기술을 배워요. 근데 이 두 분은 이 세 분한테 제 영향을 받고 다른 교수님도 계셨는데 이제 다른 교수들은 제가 잘 기억이 안 나고 이 세 분이 많이 기억이 나요. 왜냐면 이 세 분들한테 배운 게 많기 때문에. 그 세 번째 아까 제가 좀 영향 많이 받았더니 이분한테는 이분은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이제 원래 동영상 저기 웹 디자인 할 때는 동영상 편집 프로그램은 프리미어거든요. 그 당시에 요즘도 프리미어를 많이 쓰지만 프리미어를 이분이 가르쳤는데 프리미어를 굉장히 열정적으로 가르쳐요. 원래 웹 디자인을 할 때 프리미어를 배울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원래 웹 디자이너들이 배울 것보다 더 많은 영역들을 많이 가르쳤어요. 근데 보통 이런 평생교에서 이게 쉽게 말하면 국비로 공짜로 가르치는 데 치고 잘 가르치는 데 없다는 게 인식이 세요. 그리고 취업 시장에서도 이런 평생교육원 출신하면 그냥 어디 학원 차라리 학원 나온 것만도 못하게 그냥 취업 시장에 대우를 해요. 왜냐하면 평생교육 같은 경우는 오면 저 받을 때는 굉장히 이게 아주 탄탄했어요. 이게 저기 교수진 분들이. 근데 이게 무료이다 보니까 사람들이 쉽게 버리고 이게 좀 보통 국가에서 이게 하면 이게 전문성이 약간 떨어지는 게 좀 있어요, 솔직히. 그럼 다 떨어지는 거 아닌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데를 찾아서 나중에 평생교육원을 후에 한 두 번 더 다녀요. 평생교육은 대부분 6개월 가져거든요, 기본이. 나중에 제가 여기 김제 폴리텍에서 2013년도에 아파가지고 저기 누나가 이제 한번 기술이나 보고 자격증에 따라가고 그 특수용접을 한 6개월 과정을 2014년도 3월에서 그것도 보통 3월에 시작하면 이제 6개월 과정이면 이제 저기 9월달 이제 9월에 이제 저기 8월달이면 이수가 끝나죠. 3, 4, 5, 6, 7, 8 해가지고 3월달 씩해서 8월달이면 이수가 끝나요. 그거를 한번 한 적이 있고 나중에 동국대학에서 평생교육은 이것도 따로 이제 다르죠. 동국대학에서는 제가 이제 최고 평생교육에서 어떻게 보면 여기보다 영향을 또 지금 현재 제 영향을 많이 받은 게 동국대학에서는 이제 이게 불교대학이다 보니까 아니 평생교육에서 이런 것도 가르치냐고 저도 놀랐어요. 거기서 제가 타로카드 강의를 했잖아요. 타로카드 강의도 최은주 선생님한테 그 평생교육에서 동국대에서 배웠고요. 그리고 또 거기서 김통현인가? 김동현인가? 김동현? 이름이 가물가물네. 김동현 교수님이라고 이제 저 명리 잠깐 배웠어요. 저는 짧게 아주 짧게 간단하게 방학 때만 하여튼 짧게 아주 배웠고 사주 명리를 그 명리학을 그 양한테 그 교수님한테 배웠고 그리고 풍수지리를 이름을 다 까먹었다. 풍수지리를 그 두 교수님이거든요. 그 교수님한테도 이제 풍수지를 제가 배웠어요. 그래야지 하여튼 이제 그것도 제가 따로 이제 또 거기가 현장 가서도 따로 그거를 따로 T로그를 또 따로 찍어야겠네. 이게 예전에 저도 제가 걸어온 길들을 한번 거꾸로 밟고 한번 내려가 봤어요. 언제? 제가 몸이 아플 때. 이제 그때 저기 잡지를 거꾸로 이제 거슬러 가면서 저기 여행을 할 때, 이제 나중에 이걸 컨텐츠화하면 좀 괜찮겠다 해서 제가 지금 현재 이렇게, 이게 컨텐츠 했습니다. 제가 아마 카페나 블로그 쪽이나 저기 페이스북에도 올렸을 거예요. 근데 전달력이 너무 약하더라고요. 저기 뭐냐 그 플랫폼 자체가 페이스북하고 이게 블로그 카페 같은 데는 전달력이 이게 약하더라고요. 그래서 유튜브 동영상으로 이게 티로그 트로그라고 해야 하나? 이게 티로그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브이로그라고 올렸는데 블로그 아니면 브이로그 이렇게 하는데 저는 티로그라고 했습니다. 티로그를 이렇게 찍고 있습니다.
저기 앉아 계신 분들 여성 두 분에서 뭐 드시고 있는 데 있잖아요. 항상 제가 저 자리에서 이렇게 미래를 구상을 했어요. 근데 저기서 촬영을 하려고 했는데 저분들이 지금 식사하고 계시니까 제가 저쪽에서 촬영을 못하고, 지금 저 건물이 1층이 저희 이제 저기 옛날 평생교육 저기 그 네, 평생교육원 그 거식이었고요. 저기 배우던 교실이고, 지금 아마 코로나 때문에 못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앞에 항상 이 연못에서 이게 연못 있잖아요. 이 분수대 연못에서 항상 구상을 했거든요. 미래의 꿈에 대해서. 나는 앞으로 어떻게 되고, 이렇게 구상을 어떻게 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할까 해요. 제가 여기를 대학 졸업하고 취업을 일부러 안 하고 제가 여기를 결심한 이유는, 제가 자동차 쪽으로 하게 되면 우리과로 나오면 천상 잘 나가면 보험회사 대기업으로 들어가면 보험회사 보상팀 들어가는 거. 두 번째로 이제 공무원으로 들어가면 우리는 이제 저기 탱크나 뭐 이런 전차 같은 거 있잖아요. 그 화포나 이게 정비창이 있거든요. 정비창에서 우리 자동차과 이제 이게 정비 자격증이 있어야 거기서 이제 시험을 볼 수 있거든요. 그럼 공무원으로 가면 이제 정비창 이제 군무원이라고 해요. 군인 공무원이라 가지고 군무원으로 우리 과에서 많이 그 다음으로 나가고 이게 어떤 취업이 들어가고, 그 다음으로 이제 가는 게 이제 자동차가 정비 저기 자격증을 땄으니까 당연히 카센터를 차려야 한다는 게 목표가 되는 게 어떻게 보면 일반 사람들의 그게 당연한 상식이잖아요. 자동차 정비 자격증도 땄으니까 그러면 카센터 차려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카센터 가는데, 대부분 우리 과에서는 카센터는 잘 안 가요. 저기 뭐 카센터나 정비소로는 잘 안 가요. 가끔 가다 운 좋게 이게 현대 기아 뭐 대우 쌍용에 보면 저기 정비 AS 저기 지정 사업체가 있어요. 거기는 이제 대기업 정규직이에요. 정규직 사원이에요. 그럼 연봉이 거기도 이제 대기업 초봉 연봉이 괜찮게 나와요. 근데 그쪽으로 나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면 그쪽에서는 기본적으로 자격증이나 학벌 가지고 저기 대학 나왔다고 해서 이게 취직이 되서 뽑지 않고요. 기본적인 기술 실전 능력이 있어야 거기서 뽑아요. 그래서 우리 이게 자동차학과 대학교 나오고 저기 자격증 뭐 기사까지 따는 분도 계세요. 우리 자동차과 중에서. 원래 기사는 4년제까지 나와야 딸 수 있는데, 나중에 군대 가기 전에 산업기사를 따고 이게 군대 가서 정비를 해요. 그럼 2년 동안에 그 정비 그게 경력으로 인정되면 기사 자격증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져요. 그러면 군대 가기 전에 저기 산업기사 자격증을 땄다가 2년 저기 군대 정비 그 경력으로 해서 군대에서 저기 뭐냐 자동차 정비 저기 뭐냐 그 경력으로 해서 이제 복학을 하면 기사 자격증을 따요.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러면 4년제 나와서 기사 자격증까지 따는 졸업생들이 있어요. 저기 그러면 이게 현장에 가면 우리가 최고 큰 공업소가 1급 정비소거든요. 1급 정비소는 뭐 저기 이게 하려면 이게 모두 하체 엔진까지도 내릴 수 있고, 저기 뭐냐 이런 검사소도 있고 판검부 이게 대파차라고 해요. 크게 사고 난 차들도 이게 수리할 수 있고 도색도 할 수, 저기 뭐냐 이게 도장 시설도 있고 판금 시설도 있는 모든 이게 복합적으로 갖은 게 1급 자동차 1급 저기 1급이에요. 1급이 하려면 기사 1급 자격증이 있어야 하거든요. 그 당시에 기사 1급 자격증 있으면 기사 자격증만 빌려줘도 뭐 그 당시에 저 학교 들어갔을 때 기사 자격증에서도 자격증만 빌려도 한 달에 100만 원이 나온다는 소리가 있었어요. 이제 저기 그 당시엔 그랬어요. 이제 요즘은 이제 그게 이제 안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저기 기사 1급 이거 저기 면허 저기 이걸 내려면 기사 1급 자격증 그 소지자가 있어야 돼요. 참고로 저희 옛날 우리 공업사 저 다닐 때 직원이 30 몇 명인데 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어요. 제가 자동차 전비 산업기사하고 검사 산업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었는데, 제가 우리 공업사에서 최고 저기 자격증이 높았어요. 저보다 높은 사람이 없었어요. 그때 저기 저는 근데
그 당시에 기사 저기 1급 자격증이 있어야 무리공업사 이런 저기 복합적인 검사소나 이런 저기 뭐냐 황금 도세까지 다 돼요. 이게 그 면허가 있어야. 근데 우리 공업사에 그 당시에 기사 1급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 말은 딱 면허를 딴 데서 사가지고 월 한 보통 그 당시에 100만 원이라고 하더라고. 뭐 했던 거 같아 내 기억으로는. 제가 저기 들어갔을 때는 그냥 자격증만 기사 자격증만 뜨면 월 100만 원이 그냥 자격증만 빌려주고 자기는 내일 딴 일을 하고 자격증을 빌려주면 100만 원을 그냥 이게 그냥 줬어요. 근데 저한테 이러면 아니 그러면 장원씨도 산업기사하면 기사 다음에 두 번째인데 그러면 저거인데 왜 40만 원밖에 못 받냐 현장 가서 일까지도 하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이제 제가 들어갔을 때 처음 입학 갔을 때만 해도 그게 알아줬었어요. 제가 9학번이거든요. 근데 제가 졸업할 때쯤에 2000년도쯤 됐을 때 그때 자격증을 그때 처음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자격증에 산업기사나 기능사 자격증 따는 게 힘들었어요. 근데 제가 갔다 온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자격증을 이제 이게 국가에서 누구나 쉽게 딸 수 있게 이게 풀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래서 저 같은 산업기사 하다못해 뭐 산업기사뿐만 아니라 기능사 자격증도 굉장히 따기가 힘들었었어요. 예전에 카센터 하신 분들이 자격증이 없는 분들이 많았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냐 자격증이 있어야 그게 사업자가 나오는데 그냥 사요. 제가 아는 분도 자격증이 없어서 카센터 차는데 한 달에 30만 원씩 주고 기능사 자격증을 사요. 보통 기능사가 한 30만 원이었고 내 기억으로 기능사를 자격증을 빌려주면 30만 원. 그리고 그 다음에 기사가 한 100만 원. 그 중간에가 이제 산업기사거든요. 산업기사가 한 뭐 30에서 50, 30 정도? 30 받기도 하고 50 받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이게 원체 이게 흔하게 많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제 제가 졸업하고 나오니까 그런 말이 없어진 거 왜 없어지냐면 그 당시에 그 정권에서 그걸 갖다가 쉽게 누구나 딸 수 있게끔 자격증을 그걸 했대. 우리 때는 자격증 따기가 겁나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카센터 하신 분들 오면 경력이 막 10 몇 년 됐는데 자격증 없는 카센터 사장님이 그걸 딸라고 오면 떨어져요. 이제 우리가 조교를 해요. 교관 비슷하게 우리가 해요. 우리가 조교를 하고 이제 어디여서 이제 교수님들이 와가지고 교수님들이 이제 심사평을 하고 우리가 뭐 조교 교관 역할을 해요. 실질적으로 조교 역할을 그 시험장에서. 그럼 이분들 오시잖아요. 그러면 간절해요, 굉장히. 카센터 막 10년을 했는데 자격증이 없어가지고 지금 쩔쩔매 10년을 했는데 자격증은 그렇게 따기가 힘들었어요 그때요. 근데 우리 때 이제 이게 자격증 확 다 이제 이거를 풀어버려가지고 자격증이 이게 희소해야 이거를 갖다가 자격증을 빌려주면 받을 수가 있는데 이제 자격증이 너무 흔하니까 그냥 쉽게 말하면 자격증이 그냥 똥값이 돼가지고 이제 뭐 개나 거나 자격증이 있으니까 이게 그 당시에 저거 하더라고요. 이게 저 들어갈 때만 해도 너희 나중에 이게 선배들이 그런 얘기 했어요. 이게 나중에 따놓으라고 그럼 너 나중에 딴 거 장사할 때 자격증을 빌려주래요. 그럼 자격증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나온다고. 그 당시에 90년도에 30, 50이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지금 30, 50이면 적은 돈이지만 그 당시에 30, 50이면 굉장히 큰데 그 선배들이 자격증 따놓으면 나중에 딴 거 해도 그 당시에는 내가 군대 가기 전 산업기사가 없었고 기능사 1급하고 기사 2급이 합쳐져서 나는 산업기사. 그때 이제 기사 2급이나 기능사 1급을 따로 따서 그걸 따놓으면 나중에 선배들이 그 얘기해요. 이거 따놓으면 나중에 니들이 선배들이 이제 이미 그랬던 것 같아. 이거 나중에 하면 네가 다른 일을 하면 이 자격증을 빌려주면 한 달에 30에서 50만 원 정도 나온대요. 근데 그 당시에 기능사 1급이 30만 원 정도가 나왔고, 기능사가 30몇 만 원, 기사 2급이 한 50만 원 정도 나왔단 거예요. 기사 자격증이 한 100만 원 정도가, 기사가 이제 굉장히 희소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굉장히 비싸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기사 자격증을 따고 그렇게 일부러 해가지고
선배들이 그 당시에 이게 그 기사 자격증을 따려고 일부러 군대 가기 전에 기사 2급 자격증을 따고,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 산업기사로 바뀌었는데 기사 2급을 따고 복학을 하고, 이제 그 사이에 그 2년이란 기간 동안 경력이 있어야 돼요. 그 경력이 군대에서 이제 자동차 정비 경력이 이게 인정이 돼요. 그럼 군대에 있는 자동차 정비 경력으로 인정해가지고 복학을 하고 기사 1급을 따요. 그런 선배들이 가끔가다 한두 명씩 나와요. 이제 그걸 알고 하면, 그러면 나중에 자기가 굳이 그거를 정비소를 차리거나 뭐 하지 않아도, 그쪽 취직을 안 해도, 그 당시 90년대에 한 달에 100만 원씩 자격증 빌려준 가격 한 달에 100만 원씩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저 이제 군대 갔다 오니까 자격증을 다 쉽게 딸 수 있게끔 만들어버린, 그 정권에서 이제 그 당시 제가 군대에 있는 동안. 그래가지고 그때 그때 하니까 이제 자격증, 예전에 이제 우리 때 예전에는 자격증만 빌려주면 이제 몇십만 원씩 그냥 용돈이 생겼는데, 요즘은 하도 흔해가지고 이제 개나 거나 다 정비 자격증이 개나 거나 갖고 있어서 이제 이게 뭐 희소 가치가 없다고. 그래가지고 누가 빌려가지를 않아요. 근데 다 있으니까, 어지간한 사람들은. 옛날에 그랬어요.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산업기사, 그래서 저도 옛날 그 생각 혹시나 모르니까 자동차 정비 쪽으로는 제가 그렇게 별 뜻이 없었는데, 그래도 나중에 모르니까 자격증 빌려줄 수 있으니까, 그러면 산업기사 하면 한 50만 원 정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저도 이제 생각했는데, 옛날 선배들 생각하고. 근데 나중에 이제 이게 졸업할 때 좀 따고 보니까, 이제 이 자격증이 이제 흔하게 개나 거나 다 이제 땅 다 갖고 있는 거야. 이제 이 정비 자격증은 옛날 저 학교 들어갈 때마다 이게 굉장히 희소한 자격증이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일단 그래서 제가 자동차 검사 산업기사하고 정비 산업기사를 따요. 나중에 이걸 면허를 빌려주려고. 그럼 한 달에 50만 원 정도는 그냥 용돈이 그냥 부수적으로 불로소득이 공짜로 생기니까. 근데 누구도 안 빌려가더라고. 왜냐하면 자격증이 너무 흔하니까. 이게 빌려서 하는 사람도 있겠는데, 어지간한 카센터 사장은, 카센터가 우리가 알고 있는 거는 정비 상급, 정비공업사 상급이에요, 거기는.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한 큰 판금까지 다 하고 큰 데가 1급이고, 그럼 가운데 2급이 이제 그 중간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1급에서 못 하는 거고, 이제 카센터다 못 하는 거. 카센터는 엔진을 못 내려요, 원래 법적으로. 근데 요즘 카센터 엔진을 내리잖아요. 엔진은 카센터 상급이거든요. 상급 정비소는 엔진을 못 내려요. 법이 그래요. 그러면 어디서 내려야 되냐? 산업기사 이상을 갖고 있는 면허가 소지자가 있는 기사 2급 공업사에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2급관에서 엔진을 내려야 돼요. 2급 정비 2급 공업사에서는 엔진을 내릴 수 있고, 그 대신 이제 그 판금 도색을 아마 못 하는 거라. 판금까지는 하나? 하여튼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네. 하여튼 카센터에서는 원래 엔진 미션을 내리면 안 돼요. 근데 요즘은 카센터 엔진 미션 다 내리죠. 근데 그게 불법이에요, 원래는. 이제 요즘은 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데, 엔진 미션을 원래 못 내리게 됐어요. 3급은 경정비만이 하기 때문에. 2급부터 엔진 미션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거를. 뭐다가 저는 이게 제가 왜 했냐면, 이렇게 해가지고 학교에서 이제 나중에 혹시 면허를 제가 빌려주고 보니까, 제가 산업기사를 갖다가 산업기사 자격증을 제가, 이거 원래 하여튼 여기서 얘기를 하면, 산업기사 자격증을 2개를 따요. 나중에 이걸 갖다가 어떻게 쓸지 모르니까. 근데 뭐 써먹긴 써먹었죠. 나중에 취직할 때 이력서에 쓰긴 쓰였죠. 하여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그렇게 자격증을 따고, 저는 아까 전에 제가 저희 익산대 옛 캠퍼스를 들으면서 한번 강의를 했는데, 저는 이미 그때 자동차 쪽 이쪽 계통으로 미래를 이미 접었었어요, 마음을. 일단 그냥 어차피 조금만 다니면 졸업이니까 여기 졸업장을 따고, 자격증 자격증도 어차피 있는 동안 따니까, 이제 있는 거 따자 해가지고,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따자 해가지고 따고, 그 사이에 저는 뭘 많이 했냐면, 제가
말했지만 PC방 죽돌이였어요. 집에 저희 집에 컴퓨터가 없었어요. 인터넷도 당연히 없었고. 그래가지고 항상 PC방에서 이게 미래를 보면서 꿈을 꿨어. 야, 야, 이게 미래다. 그래가지고 제가 학교 다닐 동안 PC방 죽돌이 생활을 하면서 이제 제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 내가 미래를 준비해야겠다. 그럼 일단 여기서는 그러면 내가 조금만 몇 개월만 고생하면 어차피 2년제 졸업장은 나오니까 그래도 대학 졸업장이 있어야 하니까 그 동안에 이제 그 졸업장 따면서 저기 어차피 자격증은 자동차 정비산업사하고 기사산업계산은 자동차 검사산업계산을 따자. 그냥 저렇게 따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하면서 저 학교를 다 다닌 거예요. 그리고 만약 4년제 대학이었으면 제가 아마 중간에 중퇴를 했을지도 몰라요. 4년을 못 기다려가지고. 근데 이게 다행히 제가 2학년 1학기 때 복학해가지고 한 저기 쉬지 말아서 1학기만 다니고 그냥 저기 취직계 내면 한 대여섯 달만 학교 다니고 취직계 내도 되니까 그럼 졸업장은 나오니까 이제 그런 생각에 일단 그 다니면서 PC방에서 이제 꿈을 키웠죠. PC방에서 이제 스타크래프트를 하면서 스타크래프트 이제 게임 페인이 거의 됐어요. 제가 그때 그만큼 스타를 제가 좀 잘했어요. 페인이 된 만큼. 그러면서 제가 이게 앞으로 미래다. 그래 내가 어떻게 할까? 게임 회사를 하나 나중에 차릴까? 아니야.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일이 발생하자면 이제 닷컴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닐 때가 99년도에 이제 그 2학년 제가 복학을 해요. 육산대 자동차과에. 이제 그 당시에 닷컴 버블은 안 깼는데 닷컴 그 증조가 이제 조금씩 일어날 때였어요. 이제 미국에서는 이제 붐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는 여기서 뭔가 일어날 것 같다는 이런 약간 저기 그런 뉘앙스가 이제 이게 매스컴에서 좀 나오고 그럴 때였어요. 닷컴 버블이 이제 이게 본격적으로 낀 게 아니라 이제 그 당시에 앞으로는 이제 닷컴 회사들이 지배할 거다 이제 이런 말들이 조심스럽게 이제 매스컴을 타고 나와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사이트들 웹사이트가 지금처럼 다양하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이게 볼거리가 이렇게 자료가 많지도 않았고 HTML 언어도 지금 그 당시에는 웹 1세대를 가지고 그냥 그림 몇 개 넣고 웹사이트 가면 뭐 볼 것도 없어요. 그냥 이 회사 웹사이트 가도 볼 게 없어. 그냥 회사 홍보 이미지하고 글 회사가 어떤 회사다 뭐 그런 정도만 있었지 뭐 이렇게 뭘 요즘처럼 뭐 이런 구글이나 네이버나 이런 게 없었어요. 그냥 페이스북이나 뭐 유튜브 뭐 이런 게 없었어요. 예전에 사이트 하면 개념이 어떻게 되냐면 회사들이 자기 회사들 컴퓨터로 홍보할 수 있는 그 정도 그냥 간단하게 그 당시에 물건 홍보도 참 이게 참 보수적으로 이상하게 무슨 우리가 회사 하면 뭐 이렇게 프리핑 할 때 그 자료 갖다가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웹사이트를 만들었어요. 지금하고 이렇게 많이 틀렸어요. 그런 식의 웹사이트가 있고 굉장히 이게 초보적이고 아주 원시적인 웹사이트였고 이제 이 웹사이트들을 이어주는 게 뭐냐면 이제 저기 우리가 알고 있는 포털 사이트들이 이제 그때 이제 급부상을 해요.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최초로 신만이라는 지금은 저기 우리가 신봤다 할 때 그게 하는 사람이 삼삼캠 신봤다 할 때 그게 신만이잖아요. 그래서 저기 뭐냐 그 포털 검색 사이트를 신만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그 신만이가 그 저기 뭐냐 백년 묵은 삼삼을 발견하면 신봤다 하는 게 그 신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검색을 해서 신봤다 해가지고 신만이라고 그걸 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신만이라는 저기 그 사이트 그거 처음엔 제가 그거로 했어요 검색을. 근데 야후가 나중에 좀 있다가 알려졌어요. 처음부터 야후가 신만이하고 그 전에는 무슨 모나리냐가 뭔 리가 있었는데 그 저기 까먹었네. 모나리자인가 뭔가 하여튼 무슨 저기 그 이름도 생각 안 나네. 그 사이트한테 10만위로 넘어갔다가 이제 갑자기 외국계 회사인 이제 야후하고 이제 야후가 이제 갑자기 이제 나타나가지고 이제 거의 시장을 다 석권을 해버린 거예요. 이제 야후닷컴이 검색 포털 사이트였죠. 그리고 이제 줄줄이 이제 외국계 사이트 저기 포털 사이트에 다 이제 들어와요 우리나라에. 그때 제가 아는 것만 대피적으로 제가 아는 것만 검색 포털 사이트들이 몇 개가 됐어요. 한 17, 8개 정도 됐을 것 같아. 춘추 전국 시대였죠, 완전히. 지금은 네이버가 다 저기 완전히 다 춘추 전국 시대를 다 완전히 거기 다 통일을 해버렸잖아요. 그 당시에 네이버라는 사이트가 있었나?
그 듣지도 보지도 못해요. 그때는 없었어요. 사람들이 네이버라는 게 있지도. 그 당시에는 야후가 10만위를 좀 쓰다가 야후가 급부상해서 야후가 이게 해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우리가 저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의 익스플로러를 많이 쓰는데 그 당시에는 넷스케이프라는 그 웹브라우저를 써요. 웹브라우저 뭐냐면 인터넷을 띄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기 인터넷을 띄울 수 있는 그 창이